사실 제가 지금 효자로 팔고 있는 제품 자체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요. 원래도 가격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제품이었는데 저희가 한 30~40%를 비싸게 팜에도 불구하고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면서 리뷰도 제일 많은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대판다입니다. 오늘 모셔보신 대표님은요, 낮에는 회사원, 밤에는 구매대행 셀러로 일하고 계시는 대표님을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뭐 평범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카페에서 후추 아빠로 활동 중인 후추 아빠라고 합니다. 왜 후추 아빠예요? 키우고 있는 강아지가 네. 후추고요. 아, 강아지 엄청 크던데? 저게 이제 미니 사이즈로 제가 데리고 왔는데 많이 먹고 많이 크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인터뷰 시작하기 앞서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게 뭐 매출이랑 순수익 궁금할 것 같은데, 오늘이 12월 3일이잖아요. 11월 달 매출이 어떻게 되시는지. 11월 달 기준으로 매출은 4,300 찍었고요. 4,300. 수익은 1,000만 원 달성했어요. 4,300에 순수익 1,000만 원. 한 25%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져가시는데, 그럼 궁금한 게 여기 순수익에서 광고비는 당연히 뺐을 거고, 네. 부가세도 뺀 건가요? 다 뺐습니다. 아, 다 빼고 남는 게 1,000만 원 정도 된다. 네. 그러면은 부가세 빼기 전에 한 30% 정도 마진 잘 가져가고 계신 것 같네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시나요? 제품 이제 시즌성 제품으로 하고 있고요. 아, 네. 제품을 등록한 건 사실 수강 전에 등록을 했던 제품인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배운 것들을 그때그때 다 접목을 하면서 마침 시즌이 맞게 들어가가지고 좀 팡 터지게 됐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대표님은 구매 대행을 언제부터 했고 왜 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 제가 구매 대행을 시작한 거는 올 8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시작한 건 사실 뭐 구대판다님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사실 독학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이제 와이프랑 주말마다 이제 즐겁게 좀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욜로 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죠.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뭐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돈을 많이 썼었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제가 벌써 이제 40대에 들어갔는데 현타가 좀 오더라고요. 사실 뭐 즐겁긴 했는데 후회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는 게 없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를 좀 생각하다 보니까 미래를 좀 준비는 해야 된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소비 통제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원래는 뭐 1년에 한 10%밖에 저축을 못 했던 걸 지금은 거의 70% 가까이 저축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축을 하면서 내 집도 사고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미래를 생각하니까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월급이 뭐 적진 않지만 더 벌어야 된다. 네. 좀 생각을 하게 됐고, 직장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몸으로 하는 건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즐겨보는 재테크 채널이 있었는데, 이제 서 과장님이라는 채널을 어떤 그 출연자분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이제 서 과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찾아봤는데, 거기서 마침 구대판다님 영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보게 됐고, 좀 제가 꽂혀가지고 바로 유튜브를 찾아보고 시작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제품을 등록을 시작했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맨땅에 헤딩을 했으니까 네. 이제 잘 팔지는 못했는데, 한 8월에 이제 몇백만 원 단위의 매출이 나긴 했는데, 오. 수익이 사실 거의 뭐 한 10만 원도 안 됐어요. 제품을 제대로 팔 줄 몰랐던 거죠. 뭔가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강의 수강 신청을 했고, 근데 이제 10월 강의가 제일 빠른 거다 보니까 조바심이 나고 해서 일단 유튜브를 계속 봤어요. 수강생분들 영상을 좀 보고 거기서 들은 정보들 가지고 9월까지 계속 이제 했고요. 반복적으로 밤마다 이제 수동으로 올렸는데 거의 한 100개 가까이 제품. 수동으로 100개요? 네. 상세 페이지 만들어서? 네. 번역까지 다 해서 저희가 다 올렸어요. 아. 근데 이제 그냥 뭐 맨땅에 헤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9월 달에 매출이 거의 한 700만 원 정도 나왔고, 10월 달에 강의를 들은 시점에는 이미 강의를 듣기 전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달성을 했었는데,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올렸던 제품, 좀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바로바로 접목을 하니까 11월 달에는 좀 크게 터졌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발전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실 저희가 인터뷰 영상에 보면은 모든 강의 내용을 얘기를 주르륵 하지는 않지만, 요걸 했습니다, 요걸 했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는 부분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보시면 굳이 강의를 안 들으셔도 부업으로서는 그래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강의비가 부담되시거나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볼까 하시는 분들은 굳이 강의 같은 거 찾아 듣지 마시고, 유튜브에 워낙 정보 많고 저희도 계속 정보 드리니까 유튜브만 보셔도 충분히 성공하실 수 있다라는 걸 대표님을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시즌성 상품을 판매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가구 쪽인가요? 아니면 가전 쪽인가요? 주방 가전 쪽입니다. 주방 가전. 네네. 근데 사실 주방 가전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이 주요 타겟층이 남성보단 여성일 거고 네. CS도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CS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으신가요? CS는 제가 좀 업종이 좀 영업 쪽에 있다 보니까 고객을 좀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하고 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거부감이 없었고요. 근데 저희가 좀 판매를 할 때 제품에 맞춰서 이제 고객을 타겟팅을 미리 해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많이 좀 판매가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열심히 했습니다. 반품은 많이 없었고요. 반품은 거의 없었어요. 아 정말요? 한 건, 두 건 정도? 근데 이제 11월 달에 좀 터졌잖아요. 근데 이게 분량이 한번 크게 터졌어요. 한 30대 정도가 동시에 이제 분량이 터지면서 그때 저희가 이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좀 멘탈이 좀 많이 나갔었는데 부품 결함이었나요? 부품이 반대로 조립이 돼 있었는데 소비자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실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제품을 미리 구매를 해가지고 제품을 좀 분석을 해본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제 가서 뜯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고객님들한테 제품을 저희한테 다 보내주세요. 제품이 조립이 예를 들어서 이제 정방향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게 하나는 이렇게 되고 하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 고객마다 다 제각각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모은 거를 매칭을 해서 교환 작업을 한 거죠. 그게 한 대 정도 남기고는 다 교환을 했어요. 다행히도.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CS를 제가 그래도 정성껏 했고 죄송하다 하고 좀 감사의 쿠폰도 보내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다 저한테. 끝까지 책임을 져줘서. 해가지고 리뷰도 너무 좋게 남겨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순환이 돼서 판매가 계속 좀 잘 되고 있었고. 여기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재작년 겨울에 빵 터진 제품이 전자제품인데 대표님은 3, 40건이라고 했잖아요. 네. 저는 나갔던 제품 모두가 다 잘못된 거예요. 100몇 건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접을까 하다가 하나를 받아서 내부를 까봤는데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냥 선이 하나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 구매 대행으로 우리가 팔 수 있는 물건이 반도체가 들어가거나 뭐 대단한 기술이 있는 제품들이 아니라서 고장나는 것들을 한 번만 까보면 이게 되나 해보면 쓱 고쳐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저희 신입사원들은 책상 옆에 드라이버가 하나씩 다 있거든요. 반품 들어오면 열어가지고 고칠 수 있을 정도라서 여러분들도 전자제품을 판매할 때 반품 되더라도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저희 수업 듣기 전에 그 제품의 판매가 조금 미미했다가 빵 터지게 된 계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판다 대표님이 이제 수업 하시는 내용 중에 어떤 제품이라도 장점을 부각시켜서 팔 수 있다라는 설명을 많이 네네네.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뭐 장점이라는 걸 좀 부각할 수 있는 뭐 소구점 상세 페이지에 많이 좀 녹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효자로 팔고 있는 제품 자체가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은 제품이었어요. 원래도 이제 판매 페이지가 좀 부실했고 가격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싸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격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제품이었는데 셀링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타겟팅도 저희가 팔는 제품이 사실은 그 카페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쓰시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아예 타겟팅을 해가지고 요거 판매하시면은 매출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어떤 소구점을 잡아가지고 많이 올렸고 다행히 구매하시는 분들이 지금 맞아 떨어져가지고 그런 리뷰가 달리니까 저희가 한 30-40%를 비싸게 판매도 불구하고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노출되면서 리뷰도 제일 많은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뭐 잘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렴하지 않은 제품, 그러니까 저가녀 제품에는 사실 가격 경쟁이 중요한데 고가녀 제품은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매할 때 가격뿐만 아니라 고려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번에 큰 비용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뭐 몇십만 원, 뭐 몇만 원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살 때 후회 없는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싸다고만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님처럼 소구점을 명확히 잡고 내가 판매할 페르소나를 명확히 세워서 이 사람들의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만 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해소해줄 수 있는 가치가 내가 지불하는 돈보다 크다면 그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할 거거든요. 그래서 경쟁자들이 너무 싸게 팔고 있어서 걱정된다 하시는 분들은 대표님처럼 마케팅 포인트만 조금만 틀어도 아예 다른 제품처럼 보일 수 있고, 남의 제품은 싸구려, 내 거는 훨씬 더 고급진 제품처럼 보일 수 있어요. 문장 하나만으로도. 이런 식으로 마케팅 포인트를 잡아가셔서 파시면 마진을 극대화하면서 파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업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운데 그렇습니다. 아, 좋아요. 같은 맥락으로 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런 설명을 고객들한테 고객들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 같은 제품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싸게 파시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 개인적인 팁이지만 저는 이제 판매하기 이전부터 타오바오 판매자하고 좀 긴밀하게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콘센트 한국형으로 좀 바꿔달라, 가격을 좀 저렴하게 좀 내고를 해달라, 제품 장단점이 뭐냐, 사용 방법 영상을 좀 보내달라는 뭐 그런 식의 대화를 판매 전부터 미리 좀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이 같은 제품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희는 전혀 다른 제품이다, 안전성을 생각해서 뭐 콘센트도 저희는 개조를 해서 보내드리고 같은 제품을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좀 품질적으로 경쟁력 있고 이런 업체랑 컨택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실제 디테일은 굉장히 다르다 설득을 해서 저희가 그거를 다 판매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대표님은 제품을 팔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니까 더 금액을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초보자들이 이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는데 마진을 이만큼이나 붙여서 팔아도 돼?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판매입니다, 여러분. 오마카세 식당이 비싼 이유, 미슐랭 식당이 비싼 이유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전혀 뭐 사기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비싸게 팔려는 생각을 해보세요. 박리담회보단 비싸게 파는 판매 방식이 전 더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리담회는 누구나가 다 베낄 수가 있거든요. 그냥 가격만 낮추면 되는 거라서. 하지만 어떤 특화된 서비스나 아니면 다른 어떤 걸 제공한다는 것은 남들이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개발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상세 페이지도 여러 번 수정하셨다고 들었어요. 뭐 폴라쌤이 알려주는 거 바로바로 적용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원래 포토샵을 잘 하셨나요? 포토샵은 전혀 사용할 줄 모르고요. 아, 지금도? 네, 지금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배운 대로 미디 캔버스로 좀 와이프와 같이 작업을 하는데 일단 뭐 예쁘게 꾸미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못 하고요. 단지 이제 명확하게 고객이 알 수 있는, 그렇죠. 이제 명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은 충분히 조금만 배워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도 계속 반영을 했기 때문에 다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쁜 거랑 눈에 띄는 거를 여러분들이 구분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쁠 필요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눈에 띄기만 하면 되고 확실하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전달만 되면 됩니다. 그 정도는 포토샵으로 하지 않고 미리 캔버스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나 포토샵도 못하는데 할 수 있을까? 컴퓨터 잘 못 다루는데 할 수 있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컴퓨터 잘하세요? 아니요, 뭐 회사 쓰는 정도만 쓰는 거죠. 아, 그쵸. 네. 다 그 정도만 하는 건데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낮에는 직장인, 밤에는 셀러잖아요. 그리고 아내분이랑 같이 하시고 어떻게 하루 일과가 되는지. 일단은 출근은 7시에 이제 일어나서 하고 직장 생활 남들처럼 하고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면 7시가 되는데 7시부터 이제 저녁 먹고 저희 후추 산책도 하고 이제 9시에 자리에 앉습니다. 그때부터 새벽 1시 정도까지 하는 거죠. 하루 4시간? 네. 두 분이서 같이 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합니다. 한 명이라도 없으면 안 합니다. 그러면 4시간 동안 주문 처리, 소싱, 업로드, 리스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네네. 제가 봤을 때 대표님은 느낌이 반자동은 아예 안 하실 것 같고 네. 그쵸? 네. 수동 상품만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투자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주문 처리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 아이템 찾고 좀 와이프랑 얘기도 많이 하는 편인데 그런 것들 한 2시간 해가지고 반반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표님만의 소싱 팁이나 마케팅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뭐 팁이라고 할 만한 게 없고요. 꾸준하게 될 만한 제품을 찾아가지고 올린 것밖에 없고 이런 꾸준함이 어떻게 보면 저의 팁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그 외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들어가지고 배운 것들 그대로 한 게 제 팁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뭐 판매하기 전에 판매 제품에 대해서 검증하는 단계를 좀 많이 갔다 보니까 제가 사서 어떤 제품인지 확인도 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고객들한테 설명이 훨씬 더 잘 될 수 있고 고객도 믿고 주문을 하게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제가 그 제품을 직접 보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많이 만족을 하시고 또 잘 달아주시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감사한 고객들한테 쿠폰 같은 것도 발행할 거잖아요. 어떤 거 주세요? 일단 쿠폰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새 이제 효자로 터진 제품이 카페 사장님들이 많이 쓰시다 보니까 커피 쿠폰 같은 건 보내드리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은 편의점 쿠폰으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뭐 소액이지만 받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고 해서 그거는 보내드리고 있고 이제 리뷰 달아주시면 얼마, 뭐 사진까지 달아주시면 얼마 해가지고 차등해가지고 하면 비싼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달린 리뷰들이 대부분 다 사진 리뷰로 잘 달려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직장인 생활도 하면서 구매 대행을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조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게 좀 힘드셨나요?
일단은 CS를 제가 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이제 제 쪽으로 오게 돼 있어요. 이제 전화가 오면은 제 자리에서 받기는 뭐 하니까 이제 쭉 뛰쳐나가가지고 복도에 가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남들 눈치도 보이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CS 전화가 오면 가는 이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왕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CS를 하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좀 제일 좀 어려운 행위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적으로는 사실 회사가 좀 업무 강도가 센 회사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이 막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은 없는데 제가 들인 노력 대비 얻은 게 너무 커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살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사실 저 같은 직장인들은 퇴근해서 집에 오면 굉장히 기력이 다 빠지고 그죠, 피곤하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책상 앞에 앉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저도 힘들고 한데 이제 제가 그렇게 들인 노력 대비 이렇게 크니까 저는 가족들이나 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소개를 많이 해주고 해도 좀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좀 아쉽더라고요. 지금 대표님이랑 대화하면서 제가 든 생각이 제 2년 전 모습 같아요. 시작해서 몇 개월 차에 순수익 얼마 이것도 저랑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도 저랑 되게 비슷했고 일하면서 CS 전화하면 뛰쳐나가서 전화 받는 거 너무 공감돼요. 그리고 집에 가면 소파의 유혹을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집에 가서 밥도 먹고 강아지 산책도 하고 와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더 소파에 눕고 싶거든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세요? 일단 퇴근해가지고 밥을 먹고 이제 하면 후추가 초롱초롱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옷 입고 나가야 되거든요. 네, 알죠? 자기 루틴인 걸 알죠? 네, 반복적으로 하는 거에 힘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해야 돼요 그냥. 바로바로 하는 루틴이 잡혀 있으면 힘들 새도 없이 맞아요. 하고 있게 되더라고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그런 원동력을 얻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뭐 그냥 하는 건데요? 그냥 해야죠 뭐. 요 대답밖에 못 하거든요. 이유를 찾으려고 하거나 동기부여? 그런 거는 사실 짧은 한순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가 뭔가를 이루고 싶은 게 있고 뭔가를 해야 되면 그냥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바로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요새 좀 이제 40대 들어서부터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제가 뭐 여생이 뭐 이런 얘기 하기엔 젊지만 한 40년 남았다고 치면 사실 제가 7일 동안 5일은 회사를 다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 와이프나 가족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40년 중에 몇 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 10년도 채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나중에 또 후회가 많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목표는 이런 구매 대행이나 이런 어떤 수익이 회사보다는 훨씬 좀 크게 나는 이제 분야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걸 좀 발판을 잘 삼아서 제가 또 개인적으로는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을 이제 해외 구매 대행으로 만들어내고 그 돈을 모아서 이자를 내겠다. 부동산 쪽으로 이제 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시간을 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쏟기보다는 제가 보내고 싶은 가족들이나 이제 와이프, 제 후추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싶은 게 제 이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구매 대행이 됐건 사입이 됐건 온라인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겠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저희 18기 평일반 수강생 후추 아빠를 모시고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대표님 앞으로 제가 장담컨대 대표님 같은 스타일, 그러니까 무덤덤한데 그냥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죠.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어요. 묵묵하게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길 바라겠고 대표님은 성공할 거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보증.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희가 5만이 넘었어요. 그래서 조만간 이벤트 영상 한 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